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전 세계를 상대로 휘둘러왔던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고 했습니다. 뉴스 댓글창은 난리가 났습니다. 드디어 트럼프에게 제동이 걸렸다. 이제 좀 살겠다. 온통 축제 분위기였죠. 그런데 저는 그날 밤 인천에서 20년째 자동차 부품을 미국에 수출해온 54세 박 사장이 생각났습니다. 이분 2025년 한 해 동안 매달 400만 원씩 총 4,800만 원을 관세로 냈습니다. 판결 소식 듣고 딱 3초 기뻤대요. 그런데 그 다음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그 돈이 돌아오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더 큰 게 오는 건지. 밤새 잠을 못 잤다고요. 박 사장이 잠 못 잔 이유 오늘 제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번 판결 한국한테 승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착하게 고개 숙이고 협상했던 나라들이 가장 크게 뒤통수를 맞은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유치할 정도로 쉽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끝까지 들으시면 소름 돋으실 겁니다. 자, 일단 이번 판결이 정확히 뭔지부터 봐야 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동네 골목으로 데려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골목 입구에 덩치 큰 형이 있어요. 이 형이 갑자기 어느 날 골목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통행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긴급 상황이야. 요즘 물가가 올라서. 근거는 20년 전에 만들어진 낡은 규정이었어요. 긴급할 때는 뭐든 막을 수 있다는 조항 하나였습니다. 그걸 끌어다가 통행료를 거둔 거죠. 그런데 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야, 그 규정에 통행료 걷는 권한은 없어. 통행료는 동네 주민회의에서 결정하는 거야. 덩치형이 졌습니다. 주민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덩치형이 뭘 했는지 아세요? 다른 규정집을 꺼내들고 또 통행료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국제 수지 방어라는 규정이었어요. 어제와 금액도 비슷합니다. 이름표만 바뀐 겁니다.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트럼프가 그동안 써온 통행료 규정. 그게 IPA라는 긴급 경제 권한법이었습니다. 법원이 이 법에 관세 권한 없다고 잘라 말했죠. 판결 당일 트럼프는 즉각 다른 법관을 들고 전 세계에 10% 관세를 또 부과했습니다. 하루 만에 15%로 올렸습니다. 사흘 만에 새 통행료가 발효됐어요. 미국의 금융기관 웰스파고가 분석했더니 이번 판결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실제로 낮아진 폭이 단 3%포인트였습니다. 16%에서 13%로요. 그래서 뉴욕 증시도 그날 거의 안 움직였습니다. 시장이 냉정하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거 아닌가? 라고요. 이름표만 바뀌었고 통행료는 여전히 내야 합니다. 그런데 박 사장 입장에서 진짜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집중해주세요. 운동회를 상상해보세요. 200m 달리기 시합입니다. 출발선에 선수들이 서 있는데 모두 다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발목에 차고 있어요. 크기가 다 다릅니다. 한국은 모래주머니가 15kg이었고요. 오늘 심판이 모래주머니를 좀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모든 선수 발목에서 똑같이 5kg씩만 풀어준 게 아니에요. 선수마다 다르게 풀어줬습니다. 한국은 15kg에서 10kg이 됐어요. 5kg 가벼워졌습니다. 그런데 중국은요. 20kg에서 10kg이 됐습니다. 10kg이나 가벼워졌죠. 멕시코는 25kg에서 10kg이 됐습니다. 무려 15kg을 풀었어요. 캐나다는요. 35kg에서 10kg이 됐습니다. 25kg을 뗐습니다. 출발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두 가벼워졌는데 상대적으로 누가 제일 빨리 뛸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미국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미국 소비자가 자동차를 삽니다. 한국 차랑 멕시코 차를 비교해요. 판결 전에는 둘 다 비슷한 수준의 모래주머니를 달고 경쟁했습니다. 그런데 판결 이후 멕시코 차 가격이 훨씬 더 많이 내려갔어요. 모래주머니를 우리보다 3배나 더 많이 뗐으니까요.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 멕시코 차가 더 싸게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박 사장 부품이 들어간 한국 차가 밀리는 거예요. 이게 억울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운동회로 돌아갈게요. 모래주머니를 제일 조금 뗀 선수. 한국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이 트럼프한테 일찍 가서 알겠어, 협상하자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 협상의 대가로 모래주머니를 조금 줄이는 조건에 합의했어요. 그런데 버티면서 협상 안 했던 나라들은 판결 하나로 모래주머니가 훨씬 더 많이 풀렸습니다. 착하게 먼저 나선 나라가 더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는 결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러니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협상을 안 한 나라가 이겼고 착하게 협상한 나라가 졌습니다. 운동의 비유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심판이 미리 귓속말을 해줬어요. 모래주머니 협상하면 조금 줄여줄게. 그 말 믿고 일찍 찾아간 한국, 일본, 유럽, 대만 이 나라들이 15kg 달고 뛰는 동안 나 몰라라 하던 중국, 멕시코, 캐나다는 판결 하나로 모래주머니를 10에서 25kg씩 뗐습니다.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세상. 그게 지금 무역전쟁의 현실입니다. 이 교훈, 일본이 이미 한번 비슷하게 당한 적 있어요. 당시 일본은 거대한 대미 무역 흑자로 인해 미국 의회가 쏟아내는 보복관세의 파상 공세를 잠재우고 미국의 핵심 우방으로서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엔고라는 독이 든 성배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0년 경기 침체의 씨앗을 스스로 심게 된 거죠. 그런데 이번에도 일본이 맨 먼저 트럼프한테 달려가서 협상을 마무리하는 바람에 한국, 유럽, 대만까지 줄줄이 협상 테이블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착하게 먼저 나서는 나라가 가장 많이 잃는다는 교훈. 이번에도 어김없이 반복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이번 판결로 끝이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덩치형의 새로 꺼낸 통연료 규정. 이게 최장 150일짜리예요. 2026년 7월 24일이 되면 기한이 끝납니다. 그 뒤에 연장하려면 미국 의회의 허락이 필요한데요. 의회가 허락해 줄까요? 사실 공화당은 원래 자유무역 찬성 정당이에요. 관세 없애자고 해온 게 공화당이었지 민주당이 아니었거든요.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만약 의회가 연장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13%인 관세율에서 10%까지 사라지면 8%로 반토막이 납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경제정책이 통째로 흔들립니다. 관세 수입으로 나라 빚 갚고 감세도 하겠다는 계획이 다 무너지거든요. 트럼프가 그냥 두고 볼 사람이 아닌 거 다들 아시잖아요. 어떻게든 관세 수입을 다시 채울 겁니다. 그 방법이 바로 우리한테 위험이 됩니다. 덩치형 무기 창고 얘기를 해드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형이 쓴 무기, 긴급 상황이면 뭐든 막을 수 있다는 규정. 이게 꺾였잖아요. 그런데 창고에 무기가 그것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무기가 있습니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면 즉시 쓸 수 있는 규정이에요. 절차가 거의 없습니다. 장관이 안보 위협이다 한마디면 발동됩니다. 이게 지금 이미 한국산 자동차의 15%, 철강의 50%를 부과하는 데 쓰이고 있는 무기예요. 이번 판결에서 이 무기의 합법성은 그대로 인정받았습니다. 언제든 확장해서 쓸 수 있는 프리패스 무기가 됐습니다.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이 무기로 엄청나게 많은 품목 조사를 끝내놨습니다. 한국 반도체에 100% 관세 때리겠다고 공개 발언도 했죠. 그때 우리 주식시장이 오히려 올랐어요. 설마 자기들도 손해인데 쓰겠어? 라고 무시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트럼프가 진짜 급해졌습니다. 관세 수입이 줄어들면 정치 생명이 위험하거든요. 그 공포탄이 이제 진짜 총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무기도 있습니다. 불공정한 짓을 한다고 판단되면 쓸 수 있는 규정이에요. 이건 관세 한도가 없습니다. 한 번 맞으면 오래 지속됩니다. 단점이 하나 있는데 발동하기까지 최소 9달에서 18달이 걸립니다. 당장 쓸 수 없으니 위협 카드로 씁니다. 조사 시작하겠다고 으름장 놓으면 나라들이 알아서 협상 테이블로 나오거든요. 실제로 당하면 너무 아프니까요. 덩치형은 이 두 무기를 동시에 들이밀며 협상 테이블로 나라들을 부를 겁니다. 그런데 형이 모든 나라를 한꺼번에 상대할 수는 없잖아요. 가장 만만하고 가장 큰 상대부터 고릅니다. 유럽, 대만, 일본, 한국이 그 명단에 있습니다. 우리가 압박 1순위가 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제 박 사장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이분이 밤새 뒤척인 진짜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800만 원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원이 위법이라고 했으니 돌려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으로 오지 않아요. 직접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한국의 대미 수출 기업 24,000곳 중에서 실제로 소송 자격이 있는 곳이 약 6,000곳입니다. 나머지는 신청도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박 사장이 소송에 나서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레이더에 잡힙니다. 그러면 불공정 무역 조사를 받을 수 있고 거기서 또 관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4,800만 원 돌려받으려다 더 크게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착하게 나서면
더 많이 잃는 역설. 여기서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억울하지만 조용히 있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기묘한 상황입니다. 500조 원 투자 약속 문제도 있어요. 지난해 경주 에이펙 회의에서 한국은 미국에 500조 원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호 관세가 위법이었어요. 위법한 협박에 굴복해서 맺은 약속이 유효한 건지 의문이 생기죠. 그러면 우리도 약속 취소하자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덩치형이 안보 카드를 꺼냅니다. 주한미군, 핵 억제력, 방위비. 이 카드 앞에서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요? 500조 원짜리 약속은 공중에 떠 있고 더 큰 요구가 올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핵심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치형이 쓰던 통행료 규정 하나가 꺾였습니다. 그런데 창고에서 다른 무기를 꺼냈고 통행료는 비슷하게 유지됩니다. 그리고 착하게 협상했던 한국, 일본, 유럽, 대만은 버틴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관세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판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이 교훈은 다 알게 됐습니다. 착하게 먼저 나서는 쪽이 손해봤다는 거예요. 우리 정부도 다른 나라들 눈치를 보면서 타이밍을 조율해야 합니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도 다른 나라보다 먼저 달려가는 게 능사가 아닌 거예요. 자동차 관련해서 투자하시거나 일하시는 분들은 국가안보, 규정 관세가 지금도 살아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자동차 15%, 철강 50%. 이건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그대로입니다. 현대차, 기아가 미국에서 직접 만드는 비율이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 그게 이 기업들의 체력이에요. 반도체 관련 투자자분들은 국가안보, 규정조사 결과를 주시하셔야 합니다. 올해 하반기 안에 방향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 증시에 미치는 충격은 지금과는 차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24일. 이 날짜를 기억하십시오. 150일짜리 통행료 규정이 끝나는 날입니다. 트럼프가 그날 이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하반기 경제 판도가 달라집니다. 원달러 환율도 놓치지 마십시오. 환율은 이런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산의 10에서 20%를 달러로 보유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어입니다. 박 사장한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겁니다. 4,800만 원 돌려받을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소송에 나섰다가 더 크게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와 꼭 상담하시고 앞으로 더 큰 모래주머니가 달릴 수 있다는 것 지금부터 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아시죠? 관세 위법 판결, 득인가 실인가? 정확히 말하면 이겁니다. 버틴 나라에게는 선물, 착하게 협상한 우리에게는 더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어야 하는 긴 싸움의 시작입니다.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정확히 보시고 정확히 대비하십시오. 당신의 재산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는 이 채널을 경제 뉴스가 어렵고 무섭게 느껴지는 분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복잡한 세상을 조금 더 또렷하게 보실 수 있도록 그냥 옆에 있는 사람처럼 있고 싶었어요. 오늘 영상이 그 역할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이 올라올 때 제일 먼저 알림이 갑니다. 세상이 빠르게 바뀌는 요즘 하루 이틀이 정말 다르거든요. 좋아요 하나, 알림 설정 하나가 여러분 경제 공부에 작은 방패가 되드릴 겁니다. 다음 영상에